예, 오늘은 2024년 그 3월 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월 29일이고요. 예, 오늘 그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 그 아침에 한 6시 반쯤에 이제 우리 그 손님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요 환절기에 약간 그 코감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약간 괴로웠습니다. 그 약간 괴로우면 일단은 이제 손님이 많이 오게 될 때 저 몸 자체가 골장 치유의 하나의 그 기계이기 때문에 이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핑계 아닌 핑계가 됐는데요. 그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한국의 한국사 문명을 새로 그 징검다리를 놓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개헌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 이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와 같은 우리 한국 사회에 대먹지 못한 이 권력이 이렇게 그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권력을 잡고 난 지난 2년 그리고 지금 3년째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시간을 보내기가 매우 괴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놓여져 있는 지난 역사의 굴레를 송두리째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들이 경고하고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 사회를 서민과 중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불경 사람으로서, 경남 창녕 사람으로서 촌에서 농사꾼의 아들로서 오남의 맞이로서 이제 이게 커서 뚜렷하게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뭐 빛보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꾸준히 나이 고집으로서 사유를 시작한 17살 때부터 사유를 시작해서 오늘날에까지 오면서 많은 생각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제 제가 정치산책 145번째 네 번째 무문화를 복원하고 무성과 무속을 해체하고 9,000년 동안의 재정분리의 계급체제를 실질적으로 타파해야 한다. 이 과정을 난 민주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문화를 가지고 있는 환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무문화가 재정일치사회에서 재정분리사회로 바뀌면서 무문화는 무성과 무속으로 구분되었고 무성에서 유불선도,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성교가 나오게 되었고 무속에는 사조 궁합, 사주궁합 성명, 그 다음에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인에게 활성화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1910년도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군부 검찰 쿠데타를 거치면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
지배자와 피지배 계층과 같은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정치제도는 민주공화정이고 우리가 주권자이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된 역할로서 해야 할 그 계급적인 요소를 타파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진보민주 통일 세력이 친일 부역 자본가 세력에 맞짱을 떠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투쟁해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승과 무속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자고요. 무승에서는 유교, 불교, 도교, 성교, 기독교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유교는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학문 권력이고요. 불교도 국가 권력과 그 공유해서 불교 세력을 그 강화시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시대에 있던 고려 시대들을 보면 고려 말에 와서는 전국토에 그 불교와 결탁한 그 지배자들이 모든 농지를 다 독점하여 일반 서민들이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국교화된 이래 우리가 500년 동안에 계급이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다는 뜻이죠. 자 더불어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일본 그 지배계층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 삼았고요. 그 이후에 농지개혁을 조봉암 선생이 실행하였죠. 그것이 나중에 이데올로기 인연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인연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승만의 인연 쿠데타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조봉암 선생을 정치 사법살인으로 사형시키고 있는 이 우리가 쿠데타를 인연 쿠데타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19를 통해 가지고 민주정부가 들었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이재용의 삼성 회장의 외삼촌의 아버지인 홍진기이고요. 여기에 발포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능한 장면 정보가 들었어서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치를 하게 되고 또 1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신군부 세력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2년 전에 검찰 쿠데타를 시도해서 오늘날에 우리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환구무명사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구무명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역사를 전개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찾아 나서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90%가 범어이고요. 한 10%가 빨리어인데요. 이 범어와 빨리어는 사천지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범어와 빨리어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북방실담자라고 말하는 이 범어는 바로 인도 유럽어의 어원이 되었고 인도 유럽어의 어원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라면 우리가 조선 사피엔스, 예, 우리 공국 강산 박사님이 표현하셨는데 조선 사피엔스의 말이 바로 인도 유럽의 말이 되었고 우리의 말이 전 세계의 온누리에 말의 뿌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조선 사피엔스라는 말을 들어보는 것은 아마 처음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불교 대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 부모 대사전이 바로 산스크리트 코리안 딕셔너리인데 이게 바로 조선 사피엔스의 말과 글을 담아 놓은 책인 것입니다. 자, 이거 1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7만 년 전에 순다 대륙 순다하는 데서부터 북방으로 빙하기 시대 이 때인데요. 빙하기 시대 때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추 환인 그 다음에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서환이라는 뜻은 바로 광명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서환인, 배들환웅, 당군천재,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문명사는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찾아 나서는 작업이고 여기에 이 조선 한국 문명사에 큰 도움을 주신 성인 몇 분을 제가 소개시키고자 한다면 바로 방금 제가 소개시켰던 우리의 말과 글을 복원시켰던 공우 강산 박사님이 계시고 또 더불어서 예전에 우리가 각골음에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각골음에 어문학에 큰 도움을 주신 유상균 박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태고사에 자연과학 세상에 도움을 주신 바로 뇌과학의 전문 박사이신 우리 박문호 박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상고사에 대한 공부를 알려주시고 상고사 학회를 만들어서 큰 도움을 주신 우리 역사의 전환점을 주신 이중재 선생님이 계시고 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 샤먼의 제국과 삼면의 문명을 서신 또 지중해 문명과 당군 조선을 서신 우리가 박용숙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이 근자에 우리 한국의 실질적인 우리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 사회가 인사조직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고 디자인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큰 도움을 주신 성취예측 모형의 최동수 박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 사상에 큰 또 업적을 남기신 우리 황태현 박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받들면서 저는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명주의 시대를 이제 벗어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주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능 분화 사회와 그 다음에 제4차 산업, 기능 분화 산업과 제4차 산업, 그 다음에 소통의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이 현대사회에 오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공부를 태고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기본적으로 징검다리가 놓아진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과 그 대화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번지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턱없이 학문이 단절되고 학문이 턱없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턱없이 부족한 지식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정치 제도가 바로 민주화잖아요. 자, 그러면 그 민주화 되려면은 네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주적이면서 그 다음에 연대하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이죠. 자주, 자립, 자치, 연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민주화의 기본적인 틀인 것이죠. 뭐 연대를 다른 말로 관계한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 남북이 그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과 이런 우리 한국의 문제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너무 돈이 중심이 된 사회가 되어 가지고 이미 이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친일 부패 자본가 이 세력들은 얼이 빠지고 얼이 썩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윤석열, 한동훈이 뭐 김건희를 비롯해서요, 원희룡이 뭐를 비롯해서 오세훈이 뭐 꽉 찼습니다. 그쪽에 나경원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빌리티한 좋은 학벌과 좋은 만나는 음식과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잠자리를 편히 하고자 하는 그런 족속들로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착취당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에는 어떠한 연민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끌어내려야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우리가 요번 22대 총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보민주통일세력의 얼굴 마담, 소위 말하는 장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당을 만든 조국 혁신당의 조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들어오고 있는 비례대표로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혁 진보적인 사람들이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장수가 필요하고, 자, 그 장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평가를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왜 정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룰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 35일 남은 이 22대 이 총선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정당하고 정확한가에 대해 이야기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이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에
민주당의 공적 조직을 망가뜨리고 이익을 쫓았던 놈들을 다 처치했습니다. 일단은 이낙연과 김종민이 그 다음에 조홍천과 유은욱이 같은 놈들이 일단은 떨어져 나갔고요. 또 여기에 밀정 노릇을 하고 있는 홍영표라든지 기타 이런 놈들도 곧 뭐 탈당한다고 하던가 그래 입장이 되었고, 그리고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물갈이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남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들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윤석열을 우리가 견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지금 전술을 펼치고 있는 사람은 저는 조국이라고 보는데요. 이 조국 혁신당이 먼저 검찰 구테타 세력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먼저 별동대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일반 뭐냐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을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이재명이 갖고 이겨줘야 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과 이제 조국이 장수로서 손을 잡고 앞으로 이 진보민주통일 세력을 다시 조직을 복원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민주당, 뭐 진보당, 민주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을 대비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는 결코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사생결단으로 누가 이기고 지느냐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도 협력하고 연대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민주 통일 세력의 부족하고 미흡하고 약점은 무엇이냐? 진보민주 통일 세력은 바로 국가를 이끌어갈 기본적인 소양과 국가를 이끌어갈 지식과 국가를 이끌어갈 책임과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책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보민주 통일 세력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진보민주 세력들은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무능력을 극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이낙연 씨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촛불혁명 세력들을 실망에 빠뜨리게 하였고, 지난 2년 넘게 저 역시도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매우 서민과 중산층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응징하지 못한 문재인과 이낙연은 영원히 우리의 역사의 평가를 냉정하게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받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낙연 같은 이런 사람은 사람도 아니니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문재인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노무현 재단에서는 문재인을 내쳐야 되고요. 문재인은 앞으로 남은 여생을 매우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진보민주통일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황운하 뭐 기타 김준효 선생 기타 뭐 신장식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 진보민주통일세력에서도 김종대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진보민주통일세력에 훌륭한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을 다시 복원해서 우리의 황구사를 복원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견인해서 우리가 최동석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사조직 연구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취 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끌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계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다시 우리가 전선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74,143년 1961년 2024년 예, 오늘 3월 9일 토요일이죠. 예, 한국문명 학술원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